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립정신의 필립입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김인환 기자님의 기사로 첫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최강국 한국 프랑스 기술동맹 27개 분야 밀착 협력. 원자력 분야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프랑스가 뭉쳤습니다. 차세대 원자로와 안전연구 개발부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총 27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원자력청과 제25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원자로 설계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매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50에서 70% 수준을 오가는 원전 강국입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총 27개 기술 협력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미래 원자로 시스템 분야 협력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협력해오던 소듐 냉각 고속로와 초고온 가스로 새로운 협력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MSR은 소형 모듈 원자료 SMR 일종으로 핵연료 사용 주기가 20년 이상입니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자로 내부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액체 핵연료 용융염이 굳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대 사고로 변질 가능성을 차단,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SMR은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가 세운 기업인 이름이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테라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SK 최태원 회장은 이 기업에 3천억 가까이를 투자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MSR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290억 원을 MSR 원천 기술 개발에 투입합니다. 프랑스도 현재 MSR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연료 제조 등 기술 정보와 연구 결과물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심 용융물 그리고 핵 분열 생성물 위험 등 안전 분야 협력도 포함시켰습니다.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섭니다. 양국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공동 연구, 협력 회의, 인력 교류 등에 나서며 또한 방사선 기술, 핵융합 등 원자력 분야 다양한 의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머니투데이 김인환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김형규, 김일규 기자님의 테슬라 한판 붙자 30년 만에 대변신 눈앞에 둔 이곳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젠 제조기업 테슬라와 로봇 전쟁 진검승부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R&D 기업에서 제조기업으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개발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물류로봇 양산 채비를 마쳤습니다. 창립 30년 만에 연구개발 중심 회사에서 대량 제조업체로의 변신을 눈앞에 뒀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이어 급성장이 예상되는 로봇 시장을 두고 테슬라 등과 본격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이시는 로봇이 물류 로봇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550명이 근무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양산 직전 단계까지 개발을 마쳤습니다. 로봇계 스폿,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등 3대 제품 중 하나로 수요처가 확실해지면서 본격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양산 능력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생산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요타가 조비 에비에이션의 생산 시설을 설계하고 도움을 주는데 그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독일 물류회사 DHL 그리고 미국 3대 물류회사 NFI 등 총 200여 대의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분류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DHL과 NFI는 내년부터 북미 창고에 스트레치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대규모 납품을 원하는 고객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트레치는 최대 50파운드 무게의 박스를 시간당 800개까지 내릴 수 있는 물류 로봇입니다. 별도 프로그래밍 없이도 상자 종류와 크기를 식별해서 지정된 위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쌓여있거나 떨어진 박스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업계의 창고 무인화에 꼭 필요한 로봇으로 꼽힙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스트레치 기능을 고도화하는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를 하역하는 언로딩 작업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트럭에 짐을 싣는 로딩, 그리고 제품을 펠릿에 규칙대로 쌓는 펠리타이징, 펠릿에서 내리는 디펠리타이징 기능도 적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시받은 제품을 찾아오는 오더 빌딩 능력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치의 가격은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로봇 시장이 올해 756억 달러에서 2025년 177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8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치에 이어 스폿,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여러 고객사와 구체적인 공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의 반도체 클린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안전 점검을 위해 시범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LA 경찰과 독일 경찰들은 치안 업무에 스폿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산업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틀라스의 손에 지금의 공 모양 대신 손가락을 적용합니다. 지금 당장 상용화는 어렵겠지만 기술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현대차의 차량 기술에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로봇 개발에 가장 접근적인 요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지난해 초부터 손가락을 지닌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인공지능데이 2022에서 옵티머스가 전기차 부품을 옮기고 물뿌리개로 식물에 물을 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간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꼽힙니다. 다만 걷는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달리고 공중제비까지 도는 아틀라스보다는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로봇 업체들과 함께 로봇을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방산 산업에는 진출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인류를 위한 진보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게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론입니다. 자, 이제 현대자동차가 포트폴리오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UAM 그리고 물류 로봇까지 넓히고 있다면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의 시장 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경의 김영규, 김일규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뉴스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립정신의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